예, 안녕하세요. 백구스입니다. 자, 오늘은요, 최근 뉴스를 보게 되면 집값 상승세가 꺾였다, 주택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줄었다, 이런 뉴스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요. 제가 작년 하반기, 그리고 올 1월 달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올 1, 2,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집값 안정세가 또는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 좀 안 좋은 지표들이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될 때,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 집 마련하고자 하신다 그러면 사실 요때가 좀 그래도 적기이지 않을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역시나 지금 뉴스들이 그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집값 상승세가 과연 꺾였을까? 제가 판단하는 집값은 아직 꺾이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사 대책 때문에 집값이 지금 진정세에 들어갔다, 좀 하락 전환세로 이제 들어가는 초기에 진입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최근 그 이사 대책을 좀 비웃듯이 그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또 연일 신고가를 나타내면서 거래량은 줄었지만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일단 지표라고 하면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강남권의 이 집값 움직임, 가격, 이 흐름인데요. 일단 지금 현재 강남권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또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신축 아파트, 여러분들 한번 주택을 취득하려고 한번 돌아다녀 보시면, 아, 집값이 정말 꺾였을까, 하락했을까라고 이렇게 지금 뉴스를 보고서 움직인다 그러면 진짜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을 나가 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근 잠실 S라든가 또는 송파, 파인타운 등 요 전용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가 나오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거래는 좀 줄었지만 호가는 더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은 매물은 늘고 거래량은 줄었지만 지금 이게 언제까지 이런 상태가 유지가 될지 좀 여러분들께서 주의 깊게 관찰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하여튼 그와 관련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작년이죠. 5월 19일자 뉴스를 보게 되면 작년에도 그 4월 주택 거래량 한 달 전보다 32%나 줄었다라는 기사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2020년 4월이 바로 요때예요. 요때. 그래서 급격하게 지금 하락하는 주택 거래량을 보이고 있고요. 그 이후에 5월달, 6월달, 7월달에 정말 거래량도 많아지고 또 이제 가격이 이때 급등을 했죠. 폭등을 했죠. 자, 그리고 나서 6.17, 7.10 대책이 나왔고요. 또 재차 좀 수그러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가 왜 대책이 나오면 좀 잠잠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그 7월 말 이후, 자, 8월 달부터 이제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 전월세 시장 불안해졌고요. 그 이후에 또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이제 거래량을 늘려가면서 또 요 초겨울, 그러니까 계절적으로 조금 늘렸어야 되는데 이 계절적인 이 비수기를 무시하고 가격이 올라간 올 그 겨울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이제 2019년도에도 보게 되면 한 요쯤이 4월 달이거든요. 거래량이 굉장히 감소를 많이 했죠. 그리고 나서 2019년도에도 하반기에 큰 폭으로 이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그 확산 영향으로 또 이제 그 주택 거래량이 큰 폭으로 또 감소했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아직 코로나는 확산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대책 또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사 대책 이후에 약팔 퍼지나, 그래서 이사 대책 때문에 아파트값 상승폭이 주춤하고 있다. 그리고 1월 거래량도 급감했다. 왜냐면 대책 때문에 좀 지켜보자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고, 또 의사결정을 좀 미루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보게 되면 그 2020년 1월 달, 자, 10만 1334건에서 지금 2020년 7월 그 14만 1419건, 자, 그리고 2021년 9만 679건으로 이렇게 감소가 되긴 했는데요. 지금 보면은 큰 폭의 이 박스권을 이루면서 그 상단과 하단을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작년 이 3, 4월 달 거래량이 급감했던 현상이 지금 2월 달, 3월 달, 그러니까 올 봄이죠. 초봄. 예, 그래서 이제 겨울과 이 초봄에 좀 그런 현상이 이제
비슷하게 나타나면서 한 5월, 6월이 지나가고 다시 거래량이 좀 회복하는 이런 시나리오가 좀 전개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또 이제 그 6월 1일 이전에 또 이제 그 종부세라든가 이런 보유세와 관련해서 이슈가 또 계속 또 나올 거거든요. 이 뭐 지금 보는 뉴스처럼 뭐 이사 대책 때문에 뭐 약발이 받았다, 아파트값 주춤한다, 자 그리고 코로나 이런 것들이 이제 확산을 하고 있다, 또 경기는 굉장히 안 좋다, 또는 금리는 또 상승을 할 거다, 뭐 그러면서 또 이제 이야기가 좀 나오고, 또 이제 보유세와 관련된 좀 안 좋은 기사들, 굉장히 좀 심각한 기사들이 이제 나오면서 좀 시장의 심리를 좀 위축시킬 수 있는 이 3월달, 4월달이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저는 판단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올 3, 4월달에 만약에 그래도 내가 내 집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때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 3, 4월달 이전에 올 겨울에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죠. 12월달, 1월달 초반 하더라도 정말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고 12월 달에 그러면서 가격이 많이 올라왔는데, 일단은 지금부터는 좀 안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올 수 있다. 자, 그런 것들을 꼭 염두해 두시면서 시장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잠깐 뉴스를 보게 되면 새해 들어서 주택 매매 거래가 연말 대비 큰 폭으로 줄었다. 정부의 이사 공급 대책 발표 이후 아파트값 상승폭도 둔화되고 있다. 자,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고 뭐 아파트가 하락했냐? 그건 아니에요. 자, 부동산 124 집계를 보게 되면 2월 셋째 주 아파트,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14% 올랐고요. 첫째 주 상승률 0.17% 대비 상승폭이 0.03%, 좀 상승폭이 조금 줄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고 있는 이 증감률이 조금 줄었다라는 거지 하락 전환했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자, 한국부동산원의 집계에서도 서울 아파트 가격은 3주 연속 상승폭이 축소되면서 2월 셋째 주 들어 0.08%로 낮아졌다. 그러니까 한국감정원 자료도 지금 상승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한국감정원 자료보다는 부동산 114, 저는 그래도 시장의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라는 게 저는 KB 국민은행에서 나오는 자료라고 보고 있는데요. 국민은행에서 나온 자료를 보게 되면 서울 아파트, 그러니까 아파트 매매 가격 증감률, 그래서 전국 상황으로 보게 되면, 자, 설 연휴 이전보다도 지금 2021년 2월 15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 더 증감률이 지금 높아지고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도 이 아파트 매매 가격 증감률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자료가 나와 있고, 이 자료는 그 국민은행에 들어가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수도권의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도 설 이전보다도 지금 아파트 매매 가격 증감률이 지금 상당히 상승을 많이 했고요. 연수구와 남동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미추홀구라든가 중구 지금 상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권의 지금 아파트 단지들 좀 돌아보게 되면 상승률이 좀 예사롭지가 않아요. 예사롭지가 않아.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설 연휴 이전보다도 경기도는 거의 뭐 폭발적인 수준입니다. 지금 2021년 2월 15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0.88%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큰 폭이거든요. 정말 어마어마한 이 상승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웬만한 지역들 지금 새빨갛게 이렇게 지금 아파트 매매 가격 증감률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나 인천이나 특히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진짜 실제로 중개업소라든가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지역을 한번 그러니까 방문해서 탐문해 보시면은 지금 상황이 이런 뉴스를 보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몸소 체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 작년 12월 달까지 이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가 지금 1월 달에 들어서서 계절적인 비수기 들어섰고요. 또 이제 대책이 나온다고 하니까 좀 의사결정을 좀 미뤘던 분들, 그리고 설 연휴가 또 이제 있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연휴를 앞두고 또 주춤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매매량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20, 30대의 매수세는 계속돼서 1월 서울 기준의 아파트
자, 매매 거래 비중이 20대,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사상 최고치인 44.7%를 나타내고 있다. 30대만 놓고 본다 그러면 매매 비중은 39.6%로 역대 최고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강서구 54.2%, 노원구 54.1%, 영등포구 52.4%, 성동구 51% 등, 자, 2030 세대의, 자, 매매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 그래서 좀 중저가 아파트가 그래도 서울에서 좀 많이 몰려있다고 하는 이 노원구, 자, 그리고 노원구 주변에 있는 뭐, 강북상구 있잖아요. 또 이제 강서구나 금천구나 구로구를 중심으로 해서도 지금 좀 매수세가 이 2030을 중심으로 해서, 거래가 많이 되고 있더라. 그리고 세금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2021년 1월달 월세 비중이 40%가 넘었다. 서울 아파트는 1년새에 13%나 올라갔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 1년새에 지금 요 월세 비중이 조금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금, 임대료, 세입자에게 전가된다. 그래서 이제 세금을 많이 걷게 되면 보증금이나 월세가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죠. 그게 이제 세입자에게 또는 매수자에게 이제 전가되는 현상. 그래서 세금이 올라가게 되면은 사실 집 살려고 하는 서민들이 더 어려워진다. 자, 이런 얘기 그래 좀 많이 좀 제가 전에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임대차 3법 그래서 요 시행하고요. 종합부동산세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월세 시장이 이제 월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현상이 지금 고착화되고 있다. 자,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올해 지나고 내년 지나고 내후년 지나면은 지금 전세보다는 지금 월세 그리고 지금 전세는 살고 있지만 좀 전세 보증금이 또 상승을 하면서 반전세라고 하죠. 그래서 월세를 일부 내는 형태의 이 임대차 시장으로 점점 고착화 현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판단하는데요. 뭐 그런 관련된 뉴스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6월 1일이 지난 이후에는 아마도 어차피 세금을 이제 때려 맞은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가격을 그 세금을 내는 만큼 더 이 매매가에 붙여서 시장에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또 조성될 수도 있다. 그렇게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아, 또 시장에서 또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아, 요즘에 전세 매물 쌓이고 가격 내려간다고 하는데 무슨 소리냐. 그거는 뉴스에서만 보실 게 아니고요. 또 국지적으로 또 지역별로 분명히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이제 계절적인 비수기,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건데 뉴스에 나왔어요. 계절적인 비수기로 이제 잠시 진정세다. 자, 전문가들도 시장 안정에는 최소 3년이 걸릴 거다. 왜냐면 전월세 시장 굉장히 불안한데 이사 대책에서는 단기적인 플랜, 단기적인 대책, 단기적인 해결책이 전혀 실리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히려 이 청약을 통해서 이제 아파트를 공급받아라라고 하는데 지금 2025년까지 이제 부지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잘 진행된다라는 전제하에서 어찌됐든 2025년도에 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주하고 착공하고 입주하는 시기까지 꽤나 걸리거든요. 그때 동안 전세든 월세든 누군가는 뭐 그 무주택자를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전세든 월세든 이 형태로 거주를 해야 될 텐데 그럼 임대차 시장은 앞으로 조금 더 불안한 시장으로 전개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또 이제 그 법률적으로 뭐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그 실거주 요건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그 2월 19일 이후에 아파트 분양을 받게 되면 사실 이제 그 예전에는 자금이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전세로 이 잔금 처리를 했는데 이제는 입주 의무가 이제 부여가 됐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앞으로 공급되는 신축 아파트 시장이 좀 풀리기가 어렵게 됐죠. 그래서 일각에선 실거주 요건이 더 강화될 때에는 더욱더 불안해지는 이 전월세 시장이 될 수 있다. 공급 늘어도 전세난은 지속될 것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계절적인 비수기와 학군 수요 감소에 따른 일시적인 안정세로 진단하며 전세난이 법 시행 이전으로 완화되려면 3, 4년은 걸릴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진정세는 숨고르기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다. 당장 봄 이사철이 다가오고 있어서다. 아직 수도권 곳곳에서는 전세 최고가가 여전히 속출하고 있다. 그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램장은 서울과 경기도 최근 한 달간 거래 중 4분의 1은 여전히 최고가가 경신되고 있다. 계절적인 비수기라고 보기보다는 다소 진정되는 분위기지만 본격적으로 안정됐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자, 부동산 124 윤지혜 수석연구원도 학군 수요가 지난해 말에 끝났고요.
구정 전에 전세 수요가 줄며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라며 봄철, 그러니까 이사철이 다가오게 되면 다시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하고 있다. 최근 뉴스에 보게 되면 이 학군지에 지금 뭐 이 전세 물건이 지금 거래가 일절 안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막 또 나오는 뉴스가 있어요. 이건 매년 나오는 건데, 학군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신학기 이전 해인 약 10월, 11월, 12월이면 벌써 그 거의 대부분 거래가 끝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지금 시점에서는 거래가 없는 게 맞는 거고요. 자, 전문가들은 극심한 전세난이 완화되려면 적어도 3, 4년은 소요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고요. 고준석 동국대 경인교수는 이사 공급 대책 3기 신도시 계획이 현실화되려면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뭐 공급만 잘 되면은 저도 긍정적으로 집값 안정화에 기여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만 지금처럼 실거주 요건이 계속 강화가 될 경우, 자, 의무 거주에 관한 자, 요건이 강화될수록 이 전세난은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이제 진단을 했고요. 심교원 건국대 교수도 자, 당분간은 오름세가 이어지겠지만 3, 4년 뒤에는 공급이 활성화되면 대기 수요가 공급 물량으로 돌아서며 전세 시장 안정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니까 대부분 3, 4년 이 단기적인 이 대책이 안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게 보고 있다. 그래서 이에 앞서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좀 대비는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올해 이사 계획이 잡혀 있다면. 집값 상승세 꺾였다고? 이사 대책 비웃는 강남 아파트, 특히 이제 압구정동이나 반포 일대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 지금 계속 연일 신고가가 나오고 있고 가격 무섭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진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고요. 주변으로 이런 상황이 이제 전파가 되고 이제 이 주변으로 퍼지게 된다. 그래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도 연일 그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고요. 자, 그리고 대치동에 있는 A 공인중개사는 매물은 큰 변화가 없는데 이사 대책이 나오고 나서 매수 문의는 더 늘어났다. 급매물을 기다리는 매수자들도 있지만 대치동은 좀처럼 구하기가 어렵다. 저 역시도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재개발 물건 취득하려고 상담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최근 좀 부쩍 많이 늘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이 돌아가는 현장과 지금 이 뉴스에서 나오는 내용과 조금 반대로 좀 상이하게 지금 움직임이 이제 발생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직접 이거를 그 몸소 체험하고자, 그러니까 알고 싶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역을 돌아다녀 보면 그게 더 어떤 게 사실에 근접한 건지 좀 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사 대책에서 이 조금 역세권 개발지라든가 중공업지, 그리고 또 이제 그 저층 주거지, 이런 빌라들 일절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2월 4일 이후에 거래를 하게 했는데 또 이제 사업장으로 지정이 됐다. 그러면 현금 청산이 되기 때문에 좀 매수를 꺼려 하는 현상이 나타났고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도 외곽지, 좀 이 나홀로 아파트라든가 이제 좀 구축 아파트들, 좀 사업성이 없는 것들도 향후에 이 공공시행으로 가게 되면 현금 청산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내용들이 이제 지금 사람들이 인식을 하면서 좀 거래를 안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신축 아파트나 또는 이런 신축이 될 수 있는 좀 사업 속도가 빠른, 민간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속도가 빠른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이제 매기가 쏠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는 집값 안정세 및 하락을 예상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 일부에서 종종 거래가보다도 낮은 계약들이 나오기는 했지만 구축이나 이제 소형에서였다. 그래서 집값 상승세가 꺾이고 있냐고 질문에 이 강남 지역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들은 대부분 아니다. 이건 아니다. 자,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대치동에 있는 시공인중개사,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서 강남 대단지 새 아파트가 있느냐고 자, 반문하더니 인기 없는 아파트 값이 하락하는 것과 평균값을 내면서 떨어져 보이겠지만, 그러니까 평균값을 내면 떨어져 보이겠지만 강남에서 실거주가 가능한 30평대 아파트는 풍기라고 보면 된다라고 전했다. 그러니까 국지적으로 분명히 다른 양상도 나타날 수는 있는데, 이 통계를 보실 때에는 이 평균도 봐야겠지만, 이 조금 이렇게
그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또 개별성도 강하고 또 그 개별성으로 인해서 조금 이 나눠서 좀 필터링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통계 자료를 받아들이고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한국 부동산원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에서도 인용을 많이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한국 부동산원은 지난 15일 기준으로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을 발표하면서 정비 사업 호재가 있는 단지들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자, 이사 공급 대책 발표 후 매수 문의 감소와 관망세가 나타나고 있다. 자, 그런데 명절, 연휴 등, 자, 매수세 위축에, 그러니까 명절 연휴가 매수세 위축 하는데 영향을 끼쳤다, 미쳤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그렇지만 이제 이 부동산원 자료만 보더라도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0.25% 상승하고 있다가 전주 대비 0.02% 그 줄어든 0.23%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 그래서 상승세는 여전하다라고 보는 게 이제 그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3월달, 4월달, 지금 2월달이죠. 굉장히 안 좋은 뉴스와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자, 반대로 여러분들께서 좀, 이 거래를 하기 조금 좋은 시기라고 보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비싼 아파트, 또 무리하게, 자금을 끌어다 들여가지고 내가 주택을 취득하는 거, 이런 거는 지양해야겠죠. 자, 그런데 이제 내가, 주택을 좀 갈아타서, 또는 지역으로 좀, 뭔가 변화를 주면서 이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을 때에는, 자, 올 3월달, 4월달, 자, 요런 좀 그러니까 좀 안 좋은 내용이 나올 때 좀 여러분들께서 눈여겨보시는 것도, 자, 올 한 해, 자, 거래하는 시점으로 본다 그러면, 올 한 해로 본다 그러면, 그래도, 자, 3월달, 4월달 이렇게 안 좋은 내용이 나올 때가 적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감사합니다.